전 국민이 복권 1등에 당첨된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 80만 명의 작은 남미 국가 가이아나입니다. 2015년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초대형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확인된 석유 자원만 약 110억 배럴, 돈으로 환산하면 2,100조 원이 넘습니다. 단순히 국민수로 나누면 한 사람당 약 21억 원짜리 자원이 생긴 겁니다. 국가가 절반을 가져간다고 해도 1인당 10억 원, 한 달 월급이 70만 원대였던 사람들에게는 복권이 수십 번 연속으로 터진 행운입니다. 무려 120년치 연봉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이아나 경제는 미친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경제 성장률은 62%, 한국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던 시절에도 가장 높았던 성장률은 15% 수준이었습니다. 가이아나는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시기보다 몇 배는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1인당 GDP 역시 한국을 따라잡았고 현지 물가까지 반영한 실제 구매력으로 보면 미국까지 추월했습니다. 세계 10위 안에 드는 말도 안 되는 성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석유가 발견된 지 10년이 넘은 가이아나에 갔지만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들은 더 가난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가이아나 국민들에게는 2,000조짜리 잭팟이 터졌는데 정작 거리의 사람들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가이아나 지도를 검색해보면 국토의 70%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누군가가 가이아나 땅 대부분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이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전례 없는 속도로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고 있는 나라. 하지만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곳, 가이아나로 가봤습니다. 오늘은 수리남을 떠나는 날입니다. 택시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어플에 나온 요금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게 40달러였어요. 미국 달러로 40달러였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미터기를 켠대요. 이거를 끄고 갑자기 무슨 오류가 났다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돈을 더 내야 되거든요. 아니다, 어플로 하면 27달러고 이거 미터기를 켜고 가면 한 40달러가 넘나?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가이아나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 이 돈밖에 없다, 지금 이걸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가본 적이 없어, 이거 미터기 켜고 가야 될걸 하면서 지금 여기 회사에 물어보러 가신다고 내리셨어요. 지금 돈이 별로 없는데 가이아나 돈은 이미 초과했거든요. 이거 택시비로 다 내면은 더 쓸 돈도 없어가지고 다 털고 가려고 했던 건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어플에서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는 건 뭐야? 어쨌든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고 다른 택시 아저씨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let's go. 1,000, right? 저 전에 있던 택시기사는 총 1,700 수리남 달러를 계속 내야 된다고, 그게 그 회사 규칙이라고 다른 택시를 타도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막 걱정을 하셨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1,000달러로 갈 수 있네요. 비행기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아저씨도 또 나중에 내릴 때 돼서 딴소리 하는 건 아니겠죠? 일단 갑니다. 그거는 뭐 1시간 뒤에 서재로 알아서 하겠지. 쉽지 않네. 수륙 양양처럼 어디서 물을 이렇게 많이 쓴 거야? 그래도 물에 안 잠겼다. 개쿨하네. 그냥 문 열어서 봐요. 홍수가 자주 나는 편인가? 왜 그러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심각하네. 이러고서 침수가 안 되는 게 더 희한하다. 아니 저기 밖에서 술 받아왔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네. 상남자의 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수리남에서 죽는 건가? 상남자는 다르다. 그래, 도로를 만들어버리네 그냥. 음주운전하면서 시속 120 밟던데요. 무서워가지고 이거 손잡이 잡고 있었어요. 손잡이 잡으면 이게 손 꺾일까봐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잡았는데. 상남자의 나랑 다르다. Okay, you can drop me here. Okay. Okay, thank you. Have a good day. 여기가 수리남의 공항입니다. 약간 버스터미널 느낌? 근데 왜 여기 사람들 모여있는 거지? 내부는 그래도 생각보다 깔끔한데요? 근데 두 칸밖에 운영 안 하시네. Hello, Guyana, Georgetown. Before you go any further to the beach, you have to have the departure immigration form for you, okay? Okay, for Suriname, right? Yes. Okay. Have a safe trip. Thank you. Don't forget to fill out the immigration form. Okay, got it. Thank you. Have a good day. 여기는 들어올 때도 그 입국세 거의 한 8만 원이랑 이거 엄청 귀찮은 거 이것도 다 채웠어야 됐거든요. 나갈 때도 쓰라고 하네. 수리남이랑 나랑 뭐 좀 안 맞나? 이거 뭐가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이런 거 결혼했는지는 왜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그 인도 같은 데는 부모님 이름이랑 막 부모님 전화번호 그런 것도 다 적으라고 했거든요. 그거 조사해서 뭐 하지? 희한한 건 이렇게 셀카까지 찍어서 올려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짜자잔. 출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오늘 타는 비행기는 저기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요. 바로 옆 나라로 가서 그런가? 여기서 비행기 타고 1시간 10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이런저런 이륙 준비하고 하면은 뭐 한 3, 40분이면 가나? 생각보다 쬐끄만합니다. 천장이 엄청 낮습니다. 같이 밟으면은 바로 머리가 닿아요. 가이아나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위에서 보는 모습은 그냥 논밭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저기 엄청 발전되고 있는 모습은 안 보이네요. 저기 강 옆에 있는 애들도 다들 엄청 낡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수도거든요. 위에서 보는 모습도 엄청 잘 살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 보이는 경계가 그냥 이 수도인 조지타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고층 빌딩이 너무 없다. 고층 빌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다 왔습니다. 이제 곧 착륙합니다. 여기가 수도의 공항이에요. 옆에는 쬐끄만한 전용기? 전용기가 진짜 안 생겼는데 뭐 여튼 활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완전 작죠? 나는 이거보다 훨씬 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내가 봤던 수도의 국제공항 중에서 규모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새 거 같지도 않고. 나 근데 아무것도 없네. 택시야? 아니야, 공항 택시 일단 믿으면 안 돼. 일단 환전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부터 찾아볼게요. 바로 옆에는, 여기는 뭐 면세점 그런 것도 없나? 여기서 체크인을 할 수 있다. 너무 빵빵되는데? 돈 없는데? 여기서 돈을 환전을 하려고 했는데 환전을 할 수가 없대요. 공항인데 환전소가 없네. 1 minute. 너무 빵빵되는데? 왜 이렇게 날 좋아하는 거야? I'm looking for the money exchange. $40? Money exchange. 나 오늘 인기가 많네. 왜 이렇게 아저씨들한테 인기만 많는 거야? 둘이 싸운다. 오케이, got it. 자, 근데 또 시세를 또 찾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 $1, right? Guyana. Yeah. Okay. How much you want to change? Okay, 40. 40? Uh-huh. Alright. What is? Yeah. 그냥 돈을 주신다고? 먹고 튈게요. 아저씨 오케이 하시네. This is 10,000 as well. 20,000. Right, correct. This is for the 100. 1 minute. I'm gonna search. 여기서 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되면은 환전을 안 해도 되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50만 했습니다. Yeah, we went tell him, 중국어로 나한테 소통 시도하는데. 이게 여기가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가 가늠이 안 돼가지고 비싸다고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Oh, go back there and they check the 최소 cholesterol. 금액만 환전을 하고 필요하면은 또 근처에 환전소를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저씨가 그냥 정상 금액에 맞춰서 뭐 조금 더 내긴 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 God, if 정상이라고 the last 생각하는데 check the cholesterol, 환전을 you 해주신다고 are right, 했는데 but 일단은 I 최소 still want to 금액으로만 go check 돌아다녀 it 볼게요. again. 제가 아까 비행기 타고 오면서 봤던 유일하게 큰 건물이 이거였거든요. 유일하게 높고 큰 건물. 아마 정부랑 관련된 건물인가? 아니면 쇼핑몰? 뭐 이거 빼고는 다 저층 건물밖에 없긴 합니다. How long did you live here? I born and grew. Okay. 40 years. How old are you? 52. 52. Oh, okay. In 52 years, the Guyana has changed very dramatically, right? Yeah, things change, yes, right? But the government treating the Guyanese people real bad. Yeah, they're all for themselves. Okay. Yeah, they doesn't have time with us. They don't divide money. No. The cost of living keep going up, and they're not assisting you. You have to punish. The government is very bad. All they're doing is road they're doing. Yeah. They are just making road. Yeah. Okay. So when we get hungry, we gotta eat the road. Okay. Yeah, we gotta eat the road. It have a lot of Chinese friends, you know. You wanna pass where the embassy is? The Chinese embassy. I am not Chinese.
Oh, you're not Chinese? No, I'm not. Oh. I'm from Korea. Oh. You don't know Korea, right? Have you ever heard? Yeah, but I didn't know you you is Can you recommend one food very typical and popular food here? fried rice, Fried chow rice. mein, curry. Okay, but they are from India and China, isn't it? Is it Guyana food? Yeah. 오케이. 차오메인이랑 뭐 볶음밥은 중국 음식이고 카레는 인도 음식이고 그런데 여기도 옛날부터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많이 살았나 봐요. 가장 전형적인 음식이 저런 거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 보면은 뭔가 현지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여기도 부잣집인가? 여기는 러시아 대사관인 것 같습니다. 아저씨가 저기 카지노 있대요. 저보고 가라는 것 같은데. 이 온화한 옷은 뭐야? Thank you, have a good day. 여기 오늘 제가 머무르는 숙소입니다. 제일 저렴해요. 가이아나에서 제일 저렴한 숙소인데 1박에 7만원입니다. 근데 호텔이 숙소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제일 저렴한 거라서. 무인. 입구가 따로 있나? 아, 여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심이 안 터지는 데네요. 인터넷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근처에서 뭐 밥이라도 먹고 기다려야 되나? 네, 문 부수고 들어갈까요? 발로 깔까요? 죄송합니다. 안녕요. 일단 번화가 쪽으로 나가볼게요. 와이파이가 되는 식당이었으면 좋겠는데 백화점 그런 거 없나? 백화점이면 이제 공짜 와이파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무슨 장날인가? 시장 같은 것도 있고 저 탑은 저 담배입니다. 담배를 한 개비씩 팔거나 뭐 그렇게 팔 때 저렇게 전시를 해놓더라고요. 뭐 부자 나라라고 말은 했지만 그냥 거리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아까 택시기사님이 말한 대로 정부가 돈을 분배를 안 하는 바람에 그냥 뭐 물가만 엄청 오르고 사람들 삶은 더 팍팍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수리남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정도? 수리남의 한 두세 배? 크게 차이나 보이진 않아요. 사람이 복잡하다는 건 좀 차이점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저장된 지도만 따라서 시티몰이라는 데 왔는데 뭐 쇼핑몰 같지도 않고 문도 다 닫혀 있어요. 다행히도 바로 건너편에 버거킹이 있습니다. 저기는 와이파이가 있겠죠? 대충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에도 딱 좋고 유명 프랜차이즈잖아요. 에어컨이 너무 약한데? 그래도 있네. 밥 먹으려고 하는데 선생님 누워 계시네. 일단 먹고 보자. 저기는 햄버거밖에 안 팔아요. 음료수랑 같이 안 팔아서 여기서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버거킹이 원래 이런 쿠키 같은 것도 팔았나요? 처음 보는데. 여기 버거킹 커스터머라고 와이파이가 있길래 좀 알려줄 수 있냐고 하니까 싫대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와이파이를 끌어서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길거리에 와이파이가 있더라고요. 햄버거 시켰는데 햄버거는 15,000원이었습니다. 그냥 비싼 것 같아요. 엄청 비싸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옆에 있던 수리남에서도 한 이 정도 가격 하지 않았었나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콜라가 너무 작다는 거. 콜라 컸으면 내가 줬을 텐데 콜라가 너무 작아. 뭐야, 개야 고양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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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보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도 많고 신발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오늘은 뭐 일요일이라서 가게도 많이 안 열고 사람이 막 아까 거기 시장 말고는 거의 없었지만 내일 되면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데 인터넷을 샀는데 인터넷이 안 돼요. 이거 만 얼마 주고 이심을 샀는데 인터넷이 안 터집니다. 가서 근처에 있는 와이파이 또 끌어다가 전화를 해봐야 되겠어요. 인터넷 전화라서 인터넷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초등 귀염뽀짝하게 생겼네.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나라만 엄청 잘 살게 되면서 점점 더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엄청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냥 구역마다 두세 명씩은 꼭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중국인이 여기도 중국인이 하는 슈퍼마켓이 있네요. 여기는 한 0.1%? 0.2%밖에 안 산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중국인이에요. 그래도 여기 뭐야, 여기 불닭도 있네. 불닭은 진짜 이제 어딜 가나 있구나. 와, 무슨 종류가 몇 가지야. 와, 이런 마트에서 이런 금팔찌도 팔아요. 가이아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 이런 짝퉁식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 좋다. 근데 뭐 별의별 거 다 팔아요. 거의 다이소급입니다. 중국인이에요 여기 주인은. 부자가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 계산하시는데 제가 당연히 중국인인 줄 알았나봐요. 중국어로 400달러라고 해가지고 중국인 아니라고 했습니다. 파워에이드랑 생수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문을 마침 딱 열었네요. 2시 되면 딱 여는 거였나봐요. 제가 뭐 따로 전화할 것도 없었네. 어디가 리셉션이야? 무서워. 날 쳐다보고 있어. Hi, can I check in? Hello. Yeah. Please. I'm Julia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ll right. 이 바 위에가 숙소가 아닌가봐요. The gate is locked. 오케이. So you press 90 twice. 아하. Number one. 오케이. So this is your room. You have a washroom in there. 아하. No AC right now? No AC. Okay, got it. AC is more money. Okay. If you check, it's a fan room, you book. Okay. Thank you. All right. 아하. 끝. 여기가 제 방입니다. 말했다시피 여기가 제일 저렴한데요. 그래서 에어컨도 없나봐요. 화장실 한번 볼까? 화장실이야 뭐 어디든 비슷하겠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씻을 수 있어요. 여기서 3일을 자야 됩니다. 이틀 반을 자야 되는데 이틀 반 뒤에 새벽 비행기라서 뭐 그렇습니다. 벌써 저녁이 돼버렸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방이 너무 찜통이어가지고 이거 불 꺼놓고 에어컨이란다. 선풍기 켜놓고서 따뜻한 바람 밖으로 보내면서 여기서 자료 조사했어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9시가 돼버렸어요. 문 연 식당이 있을런지 모르겠네. 여기가 밤에 돌아다니기에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래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있는 곳이 그래도 뭐랄까 뭐 음식점도 있고 가게도 있고 바로 앞에 중국인이 하는 뭐 마트? 슈퍼마켓이 있네요. 그래서 5분 내로 갈 수 있는 식당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무작정 일로 쭉 가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여기 대표적인 음식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계 음식 아니면은 인도에서 들어온 인도계 음식 그런 것들이 제일 유명하대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기도 하고 가이아나 음식이라는 게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먹는데 사람들이. 중국인들은 여기 많이 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기도 바로 중국 식당이 있네. 여기 사는 중국계 인구가 비율이 0.1%, 0.2%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했거든요. 근데 중국 음식이 제일 인기가 많나 봐요. 그 어디냐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 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중국계 음식이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여기 맥심이라고 적힌 미심, 맥심 중국 음식점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영어로 메뉴판이 있네요. Can I get a Maxim fried rice and a Coca-Cola can? How much is it? 2,400. 오케이. 식당은 좀 약간 혼합이네요. 가게는 수리남 사람이라고, 안에는 약간 중국풍이고. 왜 크레이지 아케이드 노래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형 뽑기 기계도 있고 혼종이 있네. 가격은 좀 많이 비쌌습니다. 콜라랑 볶음밥 그냥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볶음밥 해가지고 17,000원 나왔네요. 비싸요. 물가가 많이 비쌉니다. 아니 나는 당연히 홀에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먹어도 되냐고 하니까 먹어도 되지. 자, 모르잖아. 양이 뭐라는데? 2인분을 줬어요. 이렇게 비싼 거야? 기름기가 있었어. 무슨 빨간 소스도 좋습니다. 소스 3개나 줬어요. 먹고 죽으라는 건가? 죽어보겠습니다. 와, 이게 물가가 비싼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양을 엄청 많이 주네. 여기가 이름이 맥심, 가게 이름이 맥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맥심 프라이드 라이스를 시켰거든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뭐 새우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뭐 다 섞어서 준다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좋습니다. 새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이 시뻘건 거? 고기는 고기인데 달콤한데 생긴 게 못생겼어요. 나 안 먹고 싶게 생겼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남긴다. 별로 맛없어요. 밥이 맛이 없네.
고기도 질기고. 밥을 양념을 잘못했다. 간장으로 양념한 게 아니라 무슨 향신료 맛이 되게 세게 나요. 중국 본토 음식처럼. 고기도 좀 질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빨간 색깔 뭐죠? 맛은 그냥 고기랑 똑같아요. 좀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뭔가 절인 것 같아요. 시뻘건 양념 소스에다 넣고. 새우 볶음밥 시킬 거예요. 이건 별로 제 스타일 아니에요. 잘 못 먹었습니다. 두 번에 남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는 집들은 무서워요. 밤에 봐서 그런 건가? 이거 짓다 만든 것도 아니고 쟤는 다 지었는데 옆구리가 휑하네. 옆에 있는 다른 집들도 딱히 상태가 막 그렇게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요. 유리창도 깨져 있고 옆구리가 휑해요. 쟤는 위에가 더 무섭게 생겼네. 숙소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자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덥고 습하고. 아니 나 분명히 모기장 치고 잤는데 모기 진짜 10마리도 넘게 잡았어요. 뭐 개미도 올라오고. 개미도 정말 많이 봤어요. 다 죽이고 자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내 피 빨아먹다가 죽은 거. 조상님 곁으로 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진짜 힘든 숙소였다.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7만원짜리 방인데 에어컨도 없냐? 숙소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해보니까 에어컨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내가 잘못 보고 예약을 한 게 아니었어. 그래 여기 습하고 덥다고 해가지고 잘 때 에어컨 없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예매를 한 건데 방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했어요. 비가 올라나? 여기가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 아직 인프라 같은 걸 따라잡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2025년 GDP 성장률이 62%였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2% 정도면은 뭐 보통 뭐 3% 성장했다 그러면은 잘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가이아나는 62%입니다. 우리나라도 미친듯이 빨리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1973년이었는데 이때 GDP 성장률이 15%였습니다. 그러니까 62%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숫자인지 알 수 있죠. 한국의 최고 기록보다 4배 빠른 속도입니다. 물론 숫자로만 다 모든 걸 표현할 수 없긴 하지만 뭐 여튼 엄청 빠르다는 거는 대충 알 수 있죠. 그러면 가이아나는 뭘로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석유입니다. 가이아나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석유를 뽑기 시작했는데 여기 인구가 8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시 하나 정도의 인구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 앞바다에서 발견된 석유 자원이 지금 유가로 단순 계산하면 거의 1800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이거를 단순히 인구수 80만으로 나누면은 1인당 21억 원의 자원이 발견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다 밑에 돈이 엄청 깔려 있는 거죠. 물론 이 돈을 국민들이 직접 21억 원씩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석유 회사가 먼저 투자비를 회수하고 생산비도 빠지고 계약에 따라 정부랑 기업이 나눠 갖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도 이들이 남미 국가 중에서 가난한 편이었던 과거에 비하면 앞으로 핑크빛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엄청 중요한 자원이 발견된 거죠. 대부분의 나라는 뭐 제조업으로 돈을 벌든 자원으로 돈을 벌든 돈을 벌어가지고 도로 조금 짓고 학교 조금 짓고 공장 조금 지어서 이렇게 천천히 발전하잖아요. 근데 가이아나는 한 번에 엄청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남들의 수십 배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이익을 가이아나가 최대한 가져가면 좋겠지만 계약서를 잘못 쓰는 바람에 엄청난 부자가 되지는 못할 수도 있대요. 가이아나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미국의 대형 석유 회사인 엑슨모빌하고 계약을 했는데 엑슨모빌에 유리하게 계약을 해요. 뭐 물론 엑슨모빌이 좋아가지고 돈을 퍼주고 싶어서 그렇게 엑슨모빌한테 유리하게 계약서를 썼던 건 아니고 가이아나도 처음에는 자기네 앞바다에 이렇게 많은 석유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조금 쓰고 엑슨모빌이 돈을 많이 쓰게 해서 돈을 많이 쓴 쪽이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가기로 그렇게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웬걸? 땅을 파보니까 석유가 미친듯이 나와요. 1800조는 상상도 못했던 수치거든요. 이 사람은 부자인가? 이렇게 해서 지폐 손가락 사이에 끼고서 드라이빙스루 결제를 하네. 시장에서 차도 좋은 거 타던데. 여튼 그렇게 석유가 미친듯이 나와서 1800조 원이나 나오니까 국민들이 한 소리 합니다. 아니 왜 그딴 조건으로 계약을 했냐고. 근데 가이아나도 이제 와서 계약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외부에서는 가이아나라는 나라를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얘네랑 계약서 쓰면은 나중에 지들 분리하면 통수 친다 뭐 그런 식으로 믿지도 않을 테고, 이걸 법정 싸움으로까지 끌고 간다고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유전부터는 조건을 바꾸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그래서 가이아나는 지금까지 벌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기회가 생긴 거죠. 이제 계약서도 유리하게 썼겠다. 또 다른 유전도 캐고 있겠다.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물론 새로운 유전에 그만큼 지금까지 막 1000도 이상의 기름이 Hello. How are you? 여기는 현지인들이 걸어다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반갑게 중국어로 말 걸어주는 흑인도 있고, 여기는 뭐 당연히 관광객용 시장이라기보다는 현지 사람들이 매일 장을 보러 오는 생활 시장이 돼요. 애초에 이 나라에 관광객이 없어요. 비싸고 뭐 볼 것도 없는데 관광객이 많이 와봤자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돈을 손가락 사이에 껴가지고 결제를 하네. 다이빙 스로가 아주 잘 돼 있네. 가격은 채소들이라서 뭐 비싼지 싼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채소를 아예 안 사 먹으니까 가격표는 적혀 있는데 비싼지 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일 시장 말고 좀 더 다양하게 파는 곳으로 가봐야겠어요. 아, 그리고 뭐 물가도 너무 비싸고 시설도 엄청 열악하고 볼 것도 잘 없긴 한데 이 나라가 딱 좋은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저한테 좋은 건데 이 나라 공용어가 영어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스페인어, 뭐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저것도 제가 뭔가를 요구할 때 영어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딱 하나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훨씬 전에는 네덜란드가 먼저 식민지로 삼긴 했는데 1800년대에 영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공용어가 영어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자주 쓰는 언어가 있긴 해요. 크리올어라고 영어랑 비슷해요. 영어랑 뭐 발음도 비슷하고 그런데 뭐 철자가 조금 다르고 문법이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하면은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거는 근데 엄청 쉬운 예시고 저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중간중간 단어만 이제 몇 개 알아듣겠는데 뭐 그런 언어를 가장 많이 쓰긴 한다. 대신 공용어는 영어이긴 하다. 여기는 어제 문을 닫았던 시티몰이라는 곳입니다. 뭐 시계 팔고 여긴 그래도 에어컨이 나오네. 와, 어제 버거킹에서도 에어컨 안 틀어줬었는데 드디어 에어컨을 틀어주네. 엘리베이터도 있네. 계단으로 갈 필요가 없구나. 뭐 이런 화장품 그런 거 팔고 드레스도 팔고 미용실도 있고 그냥 뭐 백화점이라기보다는 상가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약간 뭔가 드레스도 남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인도 스타일이 많죠. 왜냐면 여기 인도 사람이랑 흑인들이 엄청 많이 살거든요. 옆에 있던 나라인 수리남이랑 같은 이유인데 처음에는 여기 설탕 대농장을 하려고 흑인 노예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부려먹다가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흑인들을 어쩔 수 없이 다 풀어줘요. 근데 이 대지주들이 설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인도에서 계약 노동자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적은 돈을 주고서 막 일을 시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도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살게 되면서 가이아나에 사는 40%의 국민이 인도계 사람들입니다. 30%는 흑인이고 중국인은 0.1, 0.2%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옷도 인도식으로, 음식도 인도식으로 먹는 게 많대요. 직원들도 인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딱히 뭐 땡기는 음식이 없네요. 그냥 고프긴 한데 어제 중국 음식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막 맛있지가 않아서 제 입맛에 엄청 맞진 않았거든요. 사실 맛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인도 음식을 시도해볼까 하는데 정말 그 사람 연대 출신인가? 가이아나 연대 출신이 있네. 팥빙수인가봐요. 손으로 만드네. 엄청 긴 건물 안에 뭐가 실내 시장처럼 있네요. 아, 약간 수산물 시장 그런 건가? 아니, 육고기도 파네. 니하오. 헬로. 아, 내가 어제 볶음밥에서 먹었던 그 시빨간 고기가 얘 같은데요? 얘만 유독 빨갛죠. 맛이 좀 인공적인 맛이었어. 아, 뭔가 맛은 있는데 너무 인공적이어서 별로였던. 실내가 대체로 다 허름합니다. 바로 옆에는 무슨 폐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냐? 오엑. 폐수 냄새가 엄청나요. 근데 여기만 폐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다 물이 썩었더라고요. 제 숙소 근처에도 막 다 이런 검은 물밖에 안 흐르고 제 화장실도 씻을 때 냄새가 많이 내가 이걸로 씻었나?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 나라 왔는데 어떡해. 여기는 리젠트 상업지구래요. 조지타운의 대표적인 쇼핑거리라고 하는데 뭐 옷만 팔지 않고 식당도 있고 약국도 있고 뭐 이런 공구 파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여긴 침구류를 파나 보네.
그런데 아까의 설명만 들으면은 가이아나가 진작에 두바이 근처라도 따라잡아야 했는데 뭐 거리를 보면은 전혀 그래 보이지는 못하죠. 이익이 대부분 미국 회사가 가져가기도 했고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단계라서 국민들한테 막 그렇게 크게 체감이 안 된대요. 그리고 GDP 성장은 평균이라서 뭐 수치로 인한 착시가 크다고 합니다. 석유 산업은 공장처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고용하는 산업이 아니고 외국 기업하고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GDP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바뀌는 속도 혹은 고용되는 속도가 따라잡지를 못한대.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거는 옆에 있던 수리남보다 아주 조금 더 잘 사는 정도? 또 외국 기업이랑 외국인 직원이 돈을 많이 벌수록 식당 가격이랑 임대료, 집값, 인건비는 엄청 오르는데 일반 시민 월급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서 더더욱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여기는 이 정도면은 제가 봤던 가이아나의 수도 내에서는 좀 양반인 것 같아요. 어제 밥 먹으러 갔을 때는 유리창 깨지고 집 부셔져 있고 그런 데가 되게 많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번화가 중에 번화가다 보니까 여기는 가게 이름이 아예 대놓고 차이나 스토어네. 한번 가격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다이소라고 해야 되나? 뭐 별의별 물건들이 다 있어요. 일로 와, 이런 거 하나에 5,000원, 6,000원이라는데요? 뭐가 이렇게 비싼 거지? 이런 것도 5,000원, 6,000원. 선풍기도 하나에 7만원? 뭐 왜 이렇게 비싸? 말이 되나? 이거는 뭐 중국에서 누가 쓰다가 버린 건가? 이런 것도 팔아요. 이거 13만이니까 90만원이래요. 90만원, 100만원. 미쳤다. 아니 뭐 이렇게 비싸? 중국인들이 0.1%? 0.2%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중국인이 거의 절반이에요. 유통을 꽉 잡고 있는 거는 여기도 중국인인 것 같습니다. 그냥 사장들이 다 중국인이에요. 이 돌아다녀 보니까 이 거리 상업지구의 90%가 중국인 소유인 것 같아요. 다 안에 중국어 적혀 있고 중국인 사장 있고 진짜 거의 그냥 다 중국인 거라고 봐도 그냥 강 차이나타운입니다. 왜 가격이 안 적혀 있냐? 주유소? 아 저기 앞에 적혀 있네. 디젤이 리터당 1,400원이래요. 물만큼 저렴한 건가? 여튼 우리나라에 한 3분의 2 가격 정도 하네. 아, 옷 파는 것만, 여성복 파는 것만 진짜 끝이 없이 나오네. 이거 하나 사 입어? 이거 하나 사 입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석유가 나오기 전까지는 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석유가 나오면서 외국계 회사랑 직원들이 이곳에 막 몰려들고 그 사람들한테는 뭐 100달러, 200달러가 그렇게 큰 숙박비가 아니다 보니까 막 지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임대료랑 호텔료가 엄청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잤던 그 허름한 숙소도 이 도시에서 가장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7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이나 그럭저럭 했던 호텔들은 평소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졌다는 거죠. 오늘은 이 할아버지랑 식사를 좀 해야겠네요. 마땅한 맛있어 보이는 데가 없어요. 근데 모양만 이렇게 돼 있고 되게 형편없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어컨 나와라 제발. 오 드디어 에어컨 나와. 어제 버거킹에서 안 틀어져가지고 진짜 너무 더웠는데. 오 생각보다 그림이랑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13,000원입니다. 맛은 그냥 그래요. 아 한국 치킨 먹고 싶다. 아 근데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입맛이 없어요. 뭘 치킨을 먹는지 뭘 먹는지 네 일단 배만 채웠습니다. 여기도 다 옷, 신발 뭐 그런 걸 위주로 파네요. 석유가 나오면 수도에 바로 두바이 같은 빌딩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먼저 짓는 거는 고층 빌딩이 아니라 이런 항만, 창고 아니면 뭐 트럭이나 호텔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가이아나의 석유가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서, 그것도 정밀 기술로 뽑아야 하는 건데 이 고급 기술에 들어가는 장비, 부품 전문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지에 거대한 물류기지를 짓는 게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설을 쇼어 베이스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바다 위 석유 현장을 먹여 살리는 육지 기지입니다. 이게 석유 부국으로 가는 첫 단계래요. 저는 그래도 이 나라가 석유를 뽑은 지 뭐 1, 2주 된 게 아니라 최소 7년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때도 이 나라가 잘 살게 됐구나라는 게 보일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다 판자촌으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살고 있고 새로 지은 거라고 해봤자 이런 항만 시설 이 전부입니다. 이 도시는 유독 시장 밀도가 높은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뭘 이렇게 파는 소매 시장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름이 $1000 스토어네요. $1000면 우리 돈으로 한 7,000원 정도거든요. 그럼 뭐 별로 저렴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7,000원이면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나봐요. 이런 라코스테 같은 것도 파네. 당연히 짝퉁이겠죠. 가격은 안 적혀있는데 여기 있다. 그러면 한 17,000원 정도래요. 당연히 짝퉁인 것 같고. 네, 에르메스 지갑도 팝니다. 한 2만원, 3만원? 얘는 28,000원이래요. 좋은 나라네. 가게가 시원시원하네. 이 사람들이 들고 튄 사람들이래요. 걸리면 10배로 배상해야 된다고 적어놨어요. 시원시원하네. 그냥 정처 없이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건가?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네. 수상 택시 같은 게 있나봐요. 뒤에는 커다란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지나가고 있고, 이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은 뭐 어떤 정글이 나와요. 근데 거기를 지도로 보면은 가이아나 땅의 중간에 점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 지역의 이름이 에세키보인데 가이아나 국토의 70%가 넓을 정도로 꽤 넓은 정글입니다. 근데 거기가 베네수엘라한테 빼앗길 위기에 처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뭐 가이아나가 실제로 통치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가 이 땅이 원래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1899년에 영국이, 여기가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때 영국이 힘으로 베네수엘라의 땅을 빼앗아서 가이아나한테 줬다면서 땅을 내놓으라고 지금 계속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가이아나 입장에서는 100년 넘게 자기들이 통치를 했고 또 국제 중재를 통해서 여기가 가이아나 땅임을 확인을 받았는데 왜 자꾸 시비를 거냐면서 반박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또 최근에 여기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엄청난 석유가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쪽에서는 더더욱 열을 내면서 저 너머의 땅을 뺏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땅을 뺏으면 최소 수백 전은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도 약간 뭔가 무법지대예요. 저렇게 커다란 배가 지나가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슈슉슈슉 가네. 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기 너머에서 출퇴근을 하나봐요. 여기가 도심이거든요. 저기가 주거지가 많은가 보다.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가이아나의 국회의사당입니다. 석유로 번 돈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장소예요. 가이아나는 석유로 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 찾아보니까 어제 택시기사 아저씨가 진짜 짜증난 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게 맞긴 하더라고요. 1순위가 이제 도로랑 다리를 짓는 데 쓰이고 있었고 2순위가 교육,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지어주거나 대학을 공짜로 다니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장학금 같은 거를 빠방하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거였고 3순위가 사람들을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할 병원이나 의료에 돈을 쓰는 거 4순위가 이제 새로운 집들을 지어주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이아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뭐 사실 뭐 돈을 받고 싶어 하지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체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개인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나 하고 찾아봤는데 18세 이상의 시민들한테 70만 원을 지급한대요. 이 정도면은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랑 비슷한 돈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매달 주는 돈이냐? 그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주는 거래요.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지만. 뭐 사실 국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거에 비해서 물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막 그렇게 크게 만족하지 않는데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좋은 복지예요.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여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겨우 돈 벌어가지고 그것밖에 안 주냐 하면서 막 뭐라 하고 여기도 그런 식으로 나뉘어가지고 막 욕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가이아나 국민은 누구냐? 첫 번째로는 건설업과 물류업을 해왔던 사장님들, 두 번째로는 저런 건물이나 호텔 아니면 땅을 가진 부자들.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대요. 뭐 세입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있고. 국회 바로 앞인데도 신호등에 불이 안 들어와 있네요. 불을 끄고서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건가? 뭐 차가 많아서 그렇게 할 수도. 얘는 무슨 건물처럼 생겼나요? 저기 적혀있기를 대법원이래요. 대법원이 이렇게 생겼네. 여기도 나무로 다 지었네. 누가 이 동상에 팔을 잘라가 버렸어요. 약간 뭐 무게추? 그런 거 들고 있었을 텐데. 이것도 뭐 교회? 아니면은 뭐 식당? 그렇게 생겼는데 시청이래요. 근데 지은 지 100년도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되게 낡아가지고 완전 막 건물도 엄청 허름하고 그랬었는데 한 5년 전에 그때 개보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해지긴 했대요. 근데 전혀 시청같이 안 생겼죠. 옛날에 영국 식민지 때 지어가지고 100년 넘게 썼대요. 이 네모 반듯한 건물은 가이아나의 중앙은행. 얘는 그래도 좀 현대식으로 생겼다. 여기는 국립도서관이래요. 야, 국립도서관인데 진짜
작다. 뭔가 잘 사는 부잣집 사람의 집 같아요. 근데 한 10년 뒤, 20년 뒤에는 이 나라가 많이 부자가 되어 있을 테니까 막 엄청 높고 통유리로 된 도서관으로 바뀌어 있겠죠. 얼마나 많이 바뀔까요, 이 나라는. 요 나무로 만든 건물은 법무부 건물이라고 합니다. 제 왼쪽에 있는 건물은 대통령궁입니다. 근데 여기가 대통령이랑 부통령이 좀 희한하더라고요.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에 주택부 장관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공공토지 매각을 잘못해가지고 사기 혐의로 19건이나 기소를 당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법원에서 대통령 면책 문제를 근거로 19개 혐의를 싹 다 기각했대요. 뭐 이것도 사실 희한한데 부통령이 더 특이해요. 이 사람은 전에 대통령이었던 사람이거든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재선을 했던 대통령이에요. 12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이번엔 부통령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예토전생도 아니고. 여기는 대통령이 했던 사람이 부통령을 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아니, 부통령을 한 사람이 대통령에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한 사람이 부통령으로 내려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기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임명하는 구조던데, 그럼 지금 대통령은 왜 이 사람을 또다시 국가의 리더로 쓰려고 하는가? 이게 이 사람이 여당의 실세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나라의 실세는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이라는 말이 되겠죠? 이게 법을 우회한 독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특이한 나라입니다. 와, 얘는 내가 가이아나에서 와서 봤던 건물 중에 제일 뭐랄까, 제일 현대식이다? 리퍼블릭 뱅크라고 적혀 있는데 시중은행인가? 그러네요. 가이아나의 시중은행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와, 무슨 중앙은행보다 더 삐까뻔쩍해요. 숙소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니까 점점 허름한 건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됐으면은 지붕에 저렇게 식물이. 오늘은 오전부터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지금 가는 곳은 여기 가이아나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그리고 뭐 영화도 보고 쇼핑몰도 있는 그런 데를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숙소 근처는 막 엄청 상류층의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 부자가 되고 있는 나라에서 부자들은 어디서 놀고 어디서 사는지가 궁금해서 그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몰라요. 그냥 44번 버스를 타라는데 그 44번 버스가 지나다닐 것 같은 곳을 제가 찾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엥? 근데 코앞에 바로 44번 버스가 있는데? 뭐야, 그냥 가버리네? 이쪽에서 타는 게 아닌가? I wanna take a bus. No, you want to take the It's 44, right? Yeah, that's till to the head to the car. 1, 2 corners. Okay, okay. straight here? Then I can take a bus there? Yes, from the corner. Okay, got it. Okay, got it. Thank you. Have a good day. 영어가 잘 통했어요. 여기는 뭐 길을 잃어버려도 물어볼 수라도 있으니까. 다른 데는 다 스페인어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스페인어 일자 무식이거든요. Hello. 이렇게 숫자 써 있는 게 마을 버스인데, 마을 버스가 마을 버스를 운영하지 않을 때는 아까 보니까 막 유치원생? 그 유니폼 입고 있는 유치원생들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약간 투잡 그런 개념인가 봐요. 이 마을 버스로 운행하지 않을 때는 뭐 다른 뭐 사설로 쓰는, 뭐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이거 같은데? 이것도 안 가네. 아니, 도대체 어떤 버스가 간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안 태워주고 싶게 생겼나? 왜 다 나를 거절하는 거야? 그 정차된 거를 겨우 찾아서 와, 시장까지 걸어왔네. 20분 넘게 걸었어. 무비 타운, right? 아휴, 버스 타기도 힘들다. Got a traffic jam here. 5, 6. Jerome! Watch out! Here's a watch out! 와, 뒤지기 시끄럽네. 진짜 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택시비도 별로 막 저렴하지 않아요. 2,100원을 냈어요. 와, 두 번 다시 마시지 말자. 갈 때 택시 타고 와야겠다. 아,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시끄럽게 운전을 하는 거지? 제가 가고 싶었던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상류층 잘 사는 사람들이 여기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무비타운입니다. 아마 영화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앞에는 무슨 회전 목마가 있긴 한데 모쪼 관람차도 있는데 아무도 안 타네. 비가 와서 그런가? 뭔가 매표소 같은데 영업을 안 해요. 아, 요건가? 아, 요것도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옆에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걸 보면은. 바로 옆에는 웬디스가 있습니다. 웬디스는 뭐 맥도날드, 버거킹 같이 햄버거 파는데요. 일단 배가 고프긴 한데 안에 들어가서 맛있는 게 있는지 먼저 보고, 없으면은 햄버거 먹겠습니다. 오, 확실히
확실히 깔끔하긴 해요. 근데 막 상가가 엄청 많은 건 아니네. 2개 층밖에 없어요. 또 안에 음식점도 있고 뭐 먹을 수는 있겠다 안에서. 엄청 깔끔해요. 내가 가이아나 와서 봤던 시설 중에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이런 유명한 뭐라고 해야지 화장품 가게? 장신구 파는 데도 있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네. 아니 이 나라는 석유도 그렇게 잘 나는데 왜 그렇게 에어컨 틀어주는 데가 적을까요? 여기는 잘 틀어주네. 이건 뭐야? 무슨 자동차인데 팔고 있어. 딱 봐도 부자들이 놀러오는 식당 같죠? 여기 공식 계정에서 가이아나 1등의 뭐랄까 엔터테인먼트 장소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래요. 근데 오늘이 화요일 오후 2시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에는 영화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화요일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볼 수 있대요. 어른은 7,000원, 애들은 4,200원. 그래서 최신 영화들은 틀어주나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좀 옛날 영화관 느낌인데? 일부러 이런 분위기를 준 건가? 여기가 석유를 본격적으로 캐기 시작한 게 2019년 12월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전에 지었습니다. 2019년 3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자가 되기 전에 미리 지어 놓은 거죠.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여기도 인도식 옷들을 많이 팔아요. 자기들끼리 행사할 때는 이런 걸 입나 봐요. 가격은 뭐 시장에서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한 끼에 한 15,000원? 2만원? 여기는 중국 식당인 것 같은데 제일 저렴한 게 10,000원, 그리고 무슨 캘리포니아 롤 같은 거는 25,000원 그러네요. 딤섬 같은 것도 25,000원이에요. 좀 비싸죠. 여기는 햄버거 먹는 데인 것 같고, 여기는 케이크. 뭘 먹지? 막 딱히 땡기는 건 없는데. 얘는 뭘 파는 거지? 얘도 뭐 햄버거랑 샌드위치를 파네요. Can I get a honey sesame? Sorry, Korean barbecue wings. Okay, that one please. Yes. 아니 메뉴에 나오는데 코리안 바비큐가 있다네. Card? No. Only cash? Only cash. For now, the machine is down. 이게 코리안 치킨이라는 것 같습니다.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밥도 시킬까 했는데 공깃밥만 시켜도 4,000원이에요. 그리고 다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것만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짤 것 같은데 먹을 수 있을까? 나쁘지 않은데? 근데 완전히 한국 맛은 아니고 뭔가 묘하게 중국 맛이 나요. 뭔가 한국 80에 중국 20 섞은 맛. 근데 맛은 있어요. 밥이랑 먹고 싶다. 근데 맵다. 어우. 안에는 뭐 딱히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다. 근데 여기도 나름 커다란 상업시설. 그러니까 여기 가이아나에서 가장 큰 상업시설이라서 바로 건너편에는 이제 부잣집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기는 이미 다 지은 것 같고, 얘도 다 지은 것 같고, 여기도 고급 주택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는 뭐 대형 슈퍼마켓?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기 보면은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시내에는 스타벅스가 없는데 여기 부촌으로 오니까 스타벅스가 있어요. 저기도 가격 얼마 할라나? 저기도 한국보다 비싸겠죠? 저기 무비타운이 엔터테인먼트로 1위였다면은 뭐 쇼핑몰로 1위인 공간이 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있어요. 오늘 날씨는 안 좋네. 저기 뭔가 이화지처럼 생긴 건물은 중국이 지어준 건물입니다. 근데 저런 거를 공짜 선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작은 나라의 핵심 시설에 자기 이름을 남기거든요. 그러면은 이후에 공항이나 도로, 항만 같은 더 큰 사업에 중국 기업이 더 들어오기 쉬워지잖아요. 그리고 UN 내에서도 자기 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건물 하나씩 지어주면서 호감을 얻고 대출을 해주면서 돈줄을 잡고 중국 기업은 공사로 이득을 얻는 거죠. 부유하지 않은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꼭 중국이 이런 커다란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더라고요. 부룬디 때도 그렇고 며칠 전에 여행했던 엘살바도르 때도 그랬고, 묘하게 중국 건물 같으면서도 또 가이아나 건물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뭐 나라의 행사나 아니면은 국제회의 같은 거를 저기서 한대요. 그래서 그런지 바로 옆에 엄청 커다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저게 제가 무슨 신시청이 아닌가 하고서 엊그제 공항에서 올 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호텔일 가능성이 제일 높대요. 그리고 다시 찾아보니까 중국이 지어준 컨퍼런스 센터가 이게 아니라 이 뾰족한 거래요. 난 당연히 저건 줄 알았어요. 뭔가 당연히 중국처럼 생겨가지고 저건 줄 알았는데 그냥 이 뾰족하고 작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 여기가 가이아나의 넘버원인 현대식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스타벅스도 있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에어컨 나오고
인도 사람들이 이런 쇼핑몰 안에서 일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어딜 가든 어떤 소매점 아니면 뭐 다이소 같은 거 그런 것도 중국 사람들이 운영을 많이 하고 전자기기를 보면은 진짜 인도인들이 거의 대부분 독점합니다. 왜 나라마다 가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내분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거기 갔던 데보다 뭔가 훨씬 더 많이 판다. 좀 좁긴 해도 뭔가 여기가 또 좀 더 쇼핑몰 같이 생기긴 했네. 세탁기 파는데 동시에 무슨 사탕 같은 것도 같이 팔고 슈퍼마켓인데 뭔가 전자제품도 같이 파는? 물가가 비싸긴 해요. 이런 퍼즐 하나가 5만원, 이런 접시 조금이랑 컵 하나가 14만원.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장난감 같은 것도 한 10만원, 이건 14만원. 여기는 2층에 있는 식당인데 뭔가 식당도 많긴 하네. 근데 막 이 나라의 가장 좋은 현대식 쇼핑몰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명도 어둡고 엄청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아니긴 해요. 그쵸? 무슨 이런 VR 게임 하는 데도 있고, 근데 한 번 하는데 7분에 7,000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이아나가 석유를 발견해서 부자 나라가 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쇼핑몰이라서 막 최고급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 석유를 발견하고 나서 만든 초고급 쇼핑몰이 없다고 합니다. 아까 갔던 저기 무비타운이랑 여기 기프트몰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중산층 혹은 상류층들이 오는 쇼핑하러 오는 그런 장소래요. 뭔가 인도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인도계 애들 중에 부자가 많은가 봐요. 쇼핑몰은 뭐 별로 볼 게 없네요. 택시 타고 바로 옆에 있는 가이아나 대학교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걸어서 가려고 했는데 여기 사유지라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 같아요. 그래서 건너서 갈 수가 없다고 하길래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 타려고 합니다. 일본산이네. See you, girl. 도착을 했습니다. 가이아나 대학교래요. 여기도 뭐 엄청 막 부자가 되고 있는 나라가 보이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국가에서 어제 얘기했다시피 교육에다 돈을 꽤 쓰고 있대요. 이 가이아나 대학을 완전 무상화하기도 했고 장학금도 빵빵하게 주고, 어차피 여기에 20대들이 잘 커야지 나라에 나중에 주춧돌이 되고 돈을 벌어다 줄 사람들이니까 여기에는 투자를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적으로 보고 싶었던 그런 막 크고 높은 대학 건물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골 마을 느낌이에요. 이거는 뭐 IT 센터래요. 그러면은 우리로 치면은 정보통신대학 그런 거죠. 근데 건물도 뭐 그렇게 높지 않고 2층이 다예요. 이거는 이 학교의 뭐 행정실 그런 거래요. 1층에는 돈 관리를 하는 데고 2층에는 사업을 조달하고 기획하는 데, 3층은 인사부서라고 합니다. 얘는 뭘까요? 얘는 뭐 어디 간판에 어떤 정보가 있지는 않은데 애들 수업 듣는 데인가? 요거는 디파트먼트 오브 로우라고 적혀있네요. 법학과 건물입니다. 이것도 되게 작다. 요거는 메디컬 센터라고 적혀있는데 의대 건물일까요? 아니면은 학교 내의 보건소 뭐 그런 걸까요? 후자가 더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건물이 너무 쬐끄만해서. 이 학교에서 제일 큰 거는 이 주차장인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넓네. 근데 학교에 건물이 많지 않고 규모도 작아서 학생을 많이 안 받나 했는데 한 학년에 신입생 수가 3,500명이래요. 우리나라에서도 3,500명 이상 받는 대학이 아마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수를 꽤 많이 받는다는 소리인데, 여기도 저도 이제 1학년 때 신입생 때 입학했던 학생 수가 한 3,000명 내외였거든요. 그것도 뭐 적지 않게 뽑은 거였는데 여기도 많이 뽑는 거 치고는 건물이 되게 작아요. 뭐 안에 들어가면 좀 요즘 돈을 벌었으니까 신식 건물 지은 게 보이려나? 허락을 받고 도서관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공부하는 데요, 대학생들이. 그래도 전기는 잘 나오는가 보다. 책들이 새 책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다 표지도 벗겨지고 오래된 책들 위주네요. 선반도 다 녹슬거나 곰팡이스럽고. 한국 책은 안 보이려나? 한국 책 찾고 있는데 없네요. 아니, 학교 학생 수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오늘 평일인데도 공부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다 어디로 튄 거지? 나도 튀고 싶다. 이 도서관에 에어컨이 잘 안 돼 있어서 밖에 나가겠습니다. 도서관에 계신 직원분들이 자꾸 저랑 눈 마주칠 때마다 뭐 도와드릴까요? 뭐 도와드릴까요? 엄청 친절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특이한 거는 직원이 전부 다 여성분이었어. 경비도 그렇고 모든 직원이 다 여자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관도 옛날에 갔던 부룬디라는 나라랑 뭐 비슷한 거 같았어요. 다들 책들 오래되고 공부하는 학생들 많이 없고
뭔가 거기보다는 그래도 이 형광등은 더 밝은 느낌? 그거 말고는 차이점 잘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은 랭귀지 센터예요. 여기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나 봐요. 원래는 오늘 부촌까지 보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사는 동네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제 1시간 뒤면 해가 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녁에 돌아다니기 많이 위험하다고, 제가 그 자주 간 중국인 슈퍼마켓 그런 비슷한 또래 남자애가 있더라고요. 걔가 말해줬어요. 그 저녁에는 많이 위험하니까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부촌은 못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봐도 뭐 가장 최고급 백화점이나 뭐 어디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봐도 뭐 부촌이 그렇게 크게 막 삐까뻔쩍하고 다를 것 같지 않아가지고 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숙소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한 5시간, 6시간 있다가 택시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새벽 4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될 텐데, 여튼 3일 동안 가이아나를 둘러본 소감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 발전돼 있는 동네는 아니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오래된 건물도 있고 더러운 물도 흐르고 있겠지만, 여기가 진짜 10년 뒤, 20년 뒤에는 두바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태클을 잘못 타가지고 자원의 저주에 걸려서 뭐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이 나라 사람들, 정치인들한테 달려 있는 거겠죠. 가이아나 여행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잠깐 낮잠 잤다가 새벽에 비행기 타고 새로운 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끝.